네, 이제 김정은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아침에 또 이벤트가 발생했고, 그걸 다루느라고 또 정신 없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얘기했지만, 저런 코로나19에 관련된 속보들이 계속 타진이 될 것 같아요.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8주간 취소하고 네. 연기를 권고했다. 아주 소프트한 표현인데, 유연한 표현이죠.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침에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급했어요. 사실 FOMC 한 사흘 뒤에는 네, 열리는데 이번 주였는데 기존의 0.75% 내지는 많이 하면은 1%도 그냥 인하할 거다라고 예상은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그걸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뭘 그렇게 급하게 보셨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고 뭐 그거에 압박을 대해서 했죠. 논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미국 증시가 아주 지금 뭐 이례적으로 이런 거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건 뒤에 있는 수치가 이제 그걸 나타내는데 지난 목요일 날 미국 주가 지수 다우존스 기준으로 2,30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급등락했다가 네. 금요일 날은 1,900포인트 또 급등했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 추가 상승을 해야 맞는데 지금 주가지수 선물이 또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져 버려가지고 코스피도 지금 우왕좌왕하잖아요. 일본도 지금 난리예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제 금융정책 회의라는 것이 내일 모레 원래 예정이거든요. 또 앞당겼어요. 오늘 안 돼요. 12시에 안 돼요. 그럼 뭔가 급해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확실성만 커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네, 불확실하죠. 너무 불확실한데 저도 몇 가지 좀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좀 한 순서대로 보죠. 네. 뭐 급등락인데 다반사예요. 단순히 뭐 급락했다가 그만큼 급등해서 폭을 만회했다고 해도 이게 리스크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향후 움직임이 불투명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급등락은 주식시장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손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주체 세력이 바뀌어가지고 바닥이나 아니면은 상투에서 나타나는 신호인데 지금 애매한 위치거든요. 이건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급등락이 또 오니까 그럼 바닥일 수도 있나? 아니면 아직도 진행형인가? 근데 근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코로나19라고 그쵸. 하는 네. 바이러스가 있죠. 자, 유럽 얘기 많이 들리시잖아요. 지금 새로운 이제 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코로나19를 가장 심하게 앓고 있죠, 유럽이. 영화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요즘 많이 언급되잖아요. 하여튼 바이러스에 관련된 영화들, 네네, 뭐 베스트 국내 컨테이전 네, 다양하죠. 감기라는 영화도 막 보여주는데 유럽이 지금 현재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물며 이탈리아는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식도 좀 무섭고요. 네. 유럽에 의해서 이제 미국도 그 검사를 개시를 했죠. 네.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나오고 사망자도 거기에 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렇죠. 일본이 난 제일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제일 무섭습니다. 뭐 금융에 대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일본의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올림픽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트럼프 대통령도 연기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못하는 건 연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다양한 안은 있는데 계속 네. 머리가 아픈 거죠. 일본의 금융시장이 사실은 엔화라는 게 국제통화로 지금 많이 포지셔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출렁거리느냐는 네.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사실 유럽의 재정위기, 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무시할 그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또 걱정만 많아. 그러니까 필사적인 방어와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추가 대응책들이 있을까 싶은 거죠. 네, 다음 화면 가볼까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전폭적으로 돈을 풀어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 주말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좀 다시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뭉치는 듯한. 네. 그러니까 이제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 파워를 보여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늦었긴 했어요, 사실. 그쵸. 한 발 늦었죠. 그 이틀 전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연준이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제로금리 소식을 들려줬는데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네. 뭐 거기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연준이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데죠. 전 세계 기축통화를 또 관장하는데 철싹 맞게 움직일 수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자회견을 이렇게 보는데
측은지심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사실.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연준 의장이 저래도 되나? 그러니까 네. 물론 울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울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는? 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당황스러워해요. 그렇죠. 네, 유례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자. 연준이 7천억 달러로 이제 국채랑 모기 채권을 매입한다고 했고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CP나 회사채 매입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이미 냈고 지금 일본은행 BOJ 측에서는 실제로 이를 고려한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장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 저희 이제 코너에서도 앞서 이제 염승환 차장이나 몇 분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고려. 이걸 넣으면 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연준법에는 위험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매입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다가서고 있어요. 그쵸. 뭔가 엄청나게 지금 꼬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앞서 이제 그 테드 스프레드라는 걸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벌어져요.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경색을 일으키면서 회수가 되고 엉키고 네. 또 회수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자꾸 가변적으로 더 크게 다가서고 있단 말이죠. 이제 시장 투자자들도 이제 이 부분을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부양책 나왔다, 돈 풀기 했다,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까지 지금 위기 상황이야? 얼마나 급하길래?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의구심이 계속해서 안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커져요. 그리고 사실 국내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요. 금리 인하 늦었고 공매도 금지도 늦었고 다 늦었어요. 터진 다음에 뭐 가서 막아봐야 그게 되나?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중론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또 하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의구심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에서 넘어오는 파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반면교사로 지금 타이밍이 늦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급하게 내렸는데 오늘 저녁에 주가지수라든지 향후에 그런 금융시장의 흐름들을 봐야 되지만 잘 살펴야 돼요. 늦은 거에 대해서 따라가다가는 네. 넘어집니다.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우리 통화당국 쪽에서는. 네. 다음 이제 생존형 네, 투자 전략 사실 한번 이제 가볼까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남아야지 나중에 후회를 도모할 네. 수 있는데 물론 오늘만 이렇게 하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뭐 경고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굉장히 하루 단위로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일 또 희망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항상 희망적이고 싶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네. 근데 정말 시장에 저도 계속 이제 보면서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정말 지금 타이밍이 반등할 때 내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냐 아니면은 박앤세일의 기회라서 저가에 들어가야 되냐 이걸 갖고 많이 역발상으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이 기회다 그래갖고 앞서 이제 우리 전문가도 논했지만 요즘 이제 청년 세대에서 한때 왜 비트코인 붐이 막 너무 광풍처럼 그리고 타고 이제 부동산을 하기에는 금액이 좀 그쵸. 작고 네. 그러면 주식시장 좋아요.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 삼성전자를 단기간에 이제 노린단 말이죠. 과연 그게 올바른 전략일까? 저는 조금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뭐 앞서 또 저축하듯이 네. 적금 들듯이 하는 거는 몇 년 후, 몇 년 그렇게 많이들 뒤에는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신용이나 빚을 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좀 늘려놓고 좀 네.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수급을 좀 봐야죠. 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포스트 코로나, 탈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자가격리,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네네. 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빠르게 개발하는 거. 뭐 앞쯤에 제넥신도 네. 백신 개발에 서둘러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와서 오늘 주가가 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다루긴 했지만 재료가 나오면은 그거를 우추종하는 거 좋지 그럼요. 않아요. 뒤늦죠. 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위기가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도 사실은 제약이나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이 키트의 그 진단액은 거의 로슈라고 하는 스위스 회사가 지금 많이 공급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걸 들여오고 있고 미국도 그 로슈사 거를 쓴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거를 그냥 좌시할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공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국내사들이 경쟁으로 네. 이길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도 조금
항상 네. 의심이 제가 좀 많아가지고. 마지막 키워드가 지나가긴 했지만 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이미 바뀌어버린 이 소비 패턴이라든지 산업적 지형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언택트 소비라든지 디지털 광고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 기업을 좀 언급하기는 좀 그랬습니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돈비가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단어인 네네. 것 같아요. 겁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오늘은 조금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했다 그래갖고 오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뭔가 네네. 많이 엄청 꼬이고 있는데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좀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 네, 그 정도 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은 앵커였습니다.